하마터면 놓칠 뻔한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총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월드 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원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오늘도 마스크 얘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마스크 쓰기가 세계 각 나라에서 캠페인이 돼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화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잘 안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시민과 마찰을 빚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있었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에 서양 문화권에서 마스크를 왜 잘 안 쓰는지 분석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마스크 관련한 어떤 나라 소식인가요? 네, 이번에는 이란으로 갑니다. 이란 국영방송에서 다소 흥미로운 고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카메라와 마이크만 딱 들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습니다. 다짜고짜 마이크를 들이미는 겁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약간 좀 뜨끔해하면서 그렇죠. 뭐 마스크를 막 찾는다거나 마스크를 얼른 쓴다거나 뭐 네.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너무 뻔하죠. 흔히 말해서 뉴스에 나올 내용이 아니죠. 실제로 방송된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취재진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라고 묻자 네. 인터뷰에 응한 시민은 알아요. 근데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또 다른 시민에게 마스크를 왜 안 쓰냐고 물어보니까 아유 더워서 귀찮습니다. 라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사람들 중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모아서 방송에 네. 내보낸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기획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른 답변으로는 상관 마라. 난 앞으로도 마스크 안 쓸 거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란 국영방송의 인터뷰를 보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한 40대 승객이 마스크를 쓰라는 승객들의 항의에 난동을 부려서 체포됐다는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참 이런 인터뷰 방송을 보고 이란에서도 좀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가 돼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낸 인터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실제로 이란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늘기 시작해서요. 하루에 수천 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테헤란시는 테헤란 시민 1,000만 명 중에 많게는 20%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란에서는 SNS 등을 통해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란 국영방송 뉴스 앵커가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마스크 쓰기 캠페인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먼저 마스크 관련된 이란 소식을 들려드렸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 운전을 하는 운전자 때문에 기분 상한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운전은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는 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그런데 도로 위에서 운전 예절 없는 사람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요. 그로 인해서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보도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해서 그런 네. 것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뉴스에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 보복 운전하는 분들 그런 영상으로만 봐도 뭐 저도 운전을 하니까 보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찔하죠. 네. 그런데 보복 운전 가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피해자라는 얘기를 주로 합니다. 상대 차량이 먼저 나에게 위협 운전을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해줬다는 해명인데요. 화는 나겠지만 내가 당했다고 똑같이 보복 운전을 하면 엄연히 범죄죠. 그렇죠. 보복 운전을 유발하지 않도록 나도 배려하고 혹시나 위협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참아야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예 보복 운전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법안이 발효돼 화제입니다. 네. 뭐 일본 교통 문화에 대해서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언론 기사가 종종 나오곤 하는데 보복 운전에 대해서 일본은 그러면 얼마나 엄하게 처벌을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보복 운전을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범죄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처벌을 하게 되죠. 보복 운전이라고 하면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으로 빠르게 역주행하면서 앞차에 접근하는 사례, 또 뒤차에 위협을 가하는 급브레이크, 또 뒤에서 바짝 따라붙어서 빨리 가라고 위협하는 차간거리 미확보,
이른바 칼치기라고 하는 급속한 차선 변경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또 뭐 난폭 추월, 상향등으로 위협하기, 불필요한 경적, 고속도로에서 일부러 천천히 가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10가지를 설명해드렸는데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네. 저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 경우들을 머릿속으로 좀 떠올리면서 제가 그런 장면을 목격한 경우도 있어서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섭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보복운전을 한 번이라도 하면요. 3년 이하의 징역, 우리 돈 5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차를 멈추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100만 원 이하 벌금, 또 보복운전 상습범들에게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집니다. 면허는 당연히 취소되고요.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에서도 법적인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직접적인 사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이 판단하기 쉽게 한 거죠. 네. 이번에 일본의 보복운전 관련 법 개정은 지난 2017년 사고가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한 휴게소에서 주차 문제로 한 20대와 40대 남성이 싸웠습니다. 네. 그러자 화가 난 20대 운전자가 40대 남성의 차를 쫓아가서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급정거를 하면서 위협운전을 했죠. 그러자 40대 남성은 어쩔 수 없이 차를 함께 멈췄겠죠. 앞에서 멈췄으니까. 네. 그런데 이때 그 뒤에 오던 트럭이 40대 남성의 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남성의 차에는 이 남성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타고 있었는데 결국 이 부부는 숨졌고요. 두 딸은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인 20대 남성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고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 이렇게 개정까지 있었던 건데요. 네네. 이 사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앞서 언급해드린 10가지 보복운전 예시 아마 우리나라 운전자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경적을 울린다든지 상향등을 비추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보복운전은 내가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나 편하자고 방향지시등 켜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깜빡이 안 켜고 휙 끼어드는 경우, 네. 그리고 상습 병목 구간에서 일부러 줄 안 서고 저 앞까지 가서 급하게 끼어드는 경우 많죠. 정말 화나요. 그 차에다가 아이라도 태우고 있으면 더 그러니까요. 화나잖아요. 네. 깜짝깜짝 놀라고.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똑같이 대응하면 보복운전이 돼버리고 참 아이러니하고 참 화가 나고 참기도 뭐하고 참아야 하고 네. 복잡한 심정이 드실 겁니다. 네. 미리미리 방향지시등 깜빡이만 켜줘도 기분 상하는 일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서로서로 배려운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아마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잠깐 좀 화가 나는 일이 네. 있으시더라도 운전도 배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월드 리포트 마지막 소식이죠? 네. 저는 필리핀 하면요. 예전에는 아름다운 관광지, 또 독특한 문화를 떠올렸는데 요즘에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만 떠올라요. 맞습니다. 네. 아마 저희 프로그램 들으시는 분들은 더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네. 필리핀 하면 요즘 같이 언급되는 이 두테르테 대통령 코로나19 관련해서 과한 발언들 이른바 막말 논란 네. 때문에 지금 뉴스를 계속 장식을 하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문제 일으키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최근 발언이 있었고요. 성희롱, 신성 모독 발언 등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힘든 얘기들을 쏟아낸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범죄를 대할 때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데요. 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두테르테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서 마약 소탕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발언을 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약 범죄자 검거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살해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입니다. 네, 정말 이건 충격적인 소식인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FP 등 외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세계 고문방지기구와 필리핀 아동법적권리개발센터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네. 2016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에서 미성년자 122명이 정부의 마약 소탕 과정에서 숨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서는 생후 20개월 아기도 있었고요. 이 사망 경위를 살펴보면 경찰과 총격전 과정에서 숨진 경우도 있었고 경찰이 마약 범죄자를 살해하는 장면을 봤다는 이유로
목격자를 없애는 측면에서 희생당한 7살 소년도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 범죄, 이 어린 아이들을 활용하는 악질 범죄 조직 자체도 문제고, 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당국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강경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 고문 방지기구 스테버럭 사무총장은 보고서에 이 적시된 122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일 뿐이고 더 있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청했죠. 네. 그렇다면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그게 걱정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경찰이 소탕 과정에서 사살한 인원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만 6,800여 명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건 여기에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처형을 통한 범죄 소탕이 여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리핀은 인권단체로부터 꾸준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마약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부분임은 확실합니다만 그래도 이 오늘 말씀해 주신 미성년자 피살 문제 역시 네. 반드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정말 해결돼야 할 문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국제적인 논란이 꽤 커질 것 같은데요. 좀 걱정스럽네요. 자, 오늘 월드리포트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였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로 돌아옵니다.